특히 그 2회 때 이야기했던 자아란 무엇인가. 아, 그거 근데 그게 자아란 무엇인가의 결론이 있었나요? 뭐 하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명확한 결론은 없었던 것. 자아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잘 식으로. 정리 안 된다는 얘기였겠죠. 맞아요. 네? 고무손 실험. 실험 이렇게 맞아요. 펜트구나.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대학원생이 되려는 애들한테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는지 네. 좋아하는지 자기를 아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거든요. 네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 그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에요. 네. 나라는 것이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자꾸 바뀌거든요. 인간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자아 중에 어떤 게 나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 있잖아요. 네. 현재 물론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라는 것이 의외로 환상에 가깝다는 네.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인식하는 게 가깝다는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한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1인칭 자아라고 해서 그건 내가 세상을 볼 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느낌상으로는 두 눈의 사이 요 한 가운데 안으로 한 2, 3cm 안쪽에 누군가 있는 것 같잖아. 자아예요 그게. 느낌은 그런 있어요. 느낌. 이 안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느끼는 온갖 감각들이 거기에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어떤 실체,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게 1인칭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객관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을 이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체계가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야기죠. 그게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심리 테스트가 있냐면은 고무손 착각 실험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내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손을 가리고 네. 여기다가는 가짜 손을 놔요. 네. 고무로 만든 가짜 손을 놓고 그다음에 붓으로 살살 여기 만져주는데 동시에 똑같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면서 나는 얘를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손이 내 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집중하셨나요? 일단, 네. 이거는 이거는 감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시각에 혼란이 오는.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책이 최근에 나온 건데 생각한다는 착각?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이쪽에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의 테스트에 불과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들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가 있다면은 사실 아까 같은 실험에서 이거 여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거나 뇌 일부에 문제가 생기면 심지어는 오른손을 보고도 이게 자기 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자아라는 어떤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라 자아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환상에 불과한 것을 실제라고 내가 믿을 때 생기는 어떤 이야기네요. 네.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제 자아도. 자기 자아상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나는 이런 것이 나의 꿈이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중요한 질문은 그 진화론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야 했을까? 그런 자아가 반드시 필요했을까? 근데 여기서 아직 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그 과학자들의 생각은 사실 인간의 이런 의식의 목적은 자아를 이렇게 이해하고 알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녀석의 목적은 우리 몸을 통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 배분하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건데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그렇고 로봇을 만들 때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들을 조직하거나 군대가 운영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CPU가 있어야 돼요. 컨트롤 타워. 센트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센트럴 타워가 하는 역할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 심지어 몸속에서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내장 기관들의 어떤 신호들이라든가 이것들을 통합하여 단 한 곳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예. 그 내가 누구인가 예.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현대 과학은 사실 나라는 것이 의외로 실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만약에 정말 자아가 만약에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없는 거라면 전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약간 아 그냥 나도 그냥 이 복합적인 그런 그렇죠. 유기물일 뿐이지. 그거를 잘 통솔해서 잘 관리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 그 자아를 잘 사랑하는 길인 것 같아요. 뭐 고르셨어요? 심채경 박사님. 아, 여기 제가 좋아하는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는 왜 MBTI에 열광할까요? 아. MBTI 해보셨습니까? 남자한테 전화해서 다니엘 혜님은 따로 인연하고 한다고 하고 벌스로 예약해. 신입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MBTI를 물어본대요. MBTI 가- 손님을 많이 접대해야 되고 이러면 아이가 내향적인 이겨야 사람보다 되고, 외향적인 사람이 이겨야 좋잖아요. 되고, 네. MBTI라는 게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좀 그래서 나눠본 거죠. 분류해 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그렇죠.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다음에 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냐 즉흥적이냐 현실적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이게 과학이 하는 일이거든요. 관찰하고 분류해보고 이런 건데 천문학자가 쓰신 별자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은하도 생긴 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알파벳 기호로 분류를 하는데 은하의 MBTI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형태가 조금 비슷하니까 네. 나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나선인데 막대가 달려있기도 하고 이게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MBTI도 그래요, 사실은. 내가 애매할 때가 외향적이냐 많아요. 내향적이냐가 사실 사실 수 없는 어떤 건데 때좀 심리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던데 저도. 그걸로 사람을 속단하는 거는 되게 나쁜 일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쟤 그럴 수도 있구나. 쟤 나랑 좀 달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재밌긴 하지만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딱 저예요. 근데 애들은 막 야 또 모이자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는 I여서 그랬고 걔네들은 E여서 그랬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데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다름을. 되게 뜻밖이네요. 저는 심채경 박사님이 MBTI 극혐이에요. 이러실 줄 알았는데. MBTI 너무 재밌어요. 요 말투. 사람들을 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별자리가 있잖아요. 또 네. 그렇죠. 천문학자분들은 별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진짜? 그렇게 믿진 않는데 조금은 평가할 만도 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별자리는 1년 중에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 것과 영양 상태, 운동 상태가 크게 달랐잖아요. 네. 문명이 그렇죠, 그렇죠. 있기 전에는. 그러면 태아가 영양분을 제일 많이 먹어야 할 시기에 그때가 식량이 별로 보릿고기였다 없었다. 치면. 예, 겨울이었거나 뭐 초봄이었거나 이러면 그 시기에 발달해야 되는 기관이 조금 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 이제 후생학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 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것도 그렇고 태어날 때 환경도 중요한데 네. 보통 봄에 태어난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꽃가루가 많아서 꽃가루 알러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꽃가루를 적으로 인식하기가 쉬운데 별자리가 의미가 있다면 네, 의미가 유일하게 있다면. 이런 태어나는 어떤 시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라서